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간적으로 봐서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봐서 매우 어, 늦은 감이 없지 않는 이 초대 보훈부 장관의 취임사 전문 중에서 중요한 골자 세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취임사의 즈음에서 많은 사이트에서 여러분께 아마 이 방송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같이 하지 않고 좀 터울을 두어서 제가 이제 어, 길게 하지 않고 짧게 한 세 가지만 여러분께 좀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께 전하겠습니다. 자, 초대 보훈부 장관. 제가 지난번에 보훈처장과 보훈부 장관이었을 때 여러분께 오는 그 예우는 어,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 무조건 그 명칭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위치가 많은 그 다른 부 장관들로부터 협조를 얻을 수가 있고 또 국회에 의원 의원 조정위원회에서도 많은 좀 그분들에게 협조를 구할 때마다 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낼 수 있는, 왜냐하면 그분들도 어차피 의원들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항상 국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보훈 장관이 예, 협조 요청을 하면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그 분위기와 그 형평과 처지가 거기에 알맞는 이번에 초대 보훈 장관, 물론 박민식 처장님이 이제 그대로 이제 초대 장관이 됐지만 어쨌든 거기에 눈높이에 맞춰서 이 취임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만 제가 골랐습니다. 자, 첫째, 고령 생계곤란 참전 배우자 생계지원금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여러분들 학수고대하던 그런 기대감이 있는 일단 취임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월남 참전 용사들이 60년대 말에서 70년 초까지 가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또 지금까지도 고엽제로 인해서 환자들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이 경제 활동이 경제 능력이 뒤떨어져서 일반인에 비해서 뒤떨어지므로 생활이 빈곤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연세가 더 들으셔서 더더욱가나 더 힘들고 어떤 분들은 이제 사망해서 배우자만 남아 있는 경우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등급을 잘 받아서 예우를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예우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겨우 기본 그러니까 참전 유공자 수당만 받다가 밖에 살아온 그 가운데서 이제 그 나머지 배우자는 어떻게 살아가라는 얘기입니까? 아마 그거를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령 생계곤란 참전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신설을 해주겠다. 이건 그러니까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정말 얼마나 반갑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물론 이게 실천이 돼야 되겠지만, 물론 이 정도 취임사에서 어, 초대 장관이 꺼냈으면은 이거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리라고 보고, 또 이 취임사의 전문에 넣을 정도면은 이미 관계되는 의원들한테도 많은 자문과 또 그리고 이미 서로가 교감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령이신 생계곤란 참전 유공자, 그러니까 고령이 아니더라도 고령자나 생계곤란자, 고령이면서 생계곤란자가 아니라 고령 및 생계곤란 참전 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을 신설하겠다. 이건 정말 큰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또 여러분도 크게 반길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국가유공자 등록 심사 제도를 국민의 눈높이 맞춰주겠다. 이렇게 이것도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바란지 몰라요. 지금 월남 참전용사들이 고엽제로 고생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후유증으로 인해서 정확히 등급을 받아서 지금 나름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고엽제 후유의증에 해당되어서 아무 등급도 없이 경도, 중도, 고도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없어요. 등급도 없이 무등급으로서 겨우 뭘 망하고 살아요? 참전 유공자 수당 39만 원에 주는 참전 유공자 수당만 갖고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을 이렇게 지금까지 방치해 왔다는 것은 국가 지금도 반성해야 됩니다. 돌아서서 국가유공자 등록 심사 제도를 바꾼다는 이 보훈부 장관이 아마 제대로 파악을 한 것 같아요. 국민 눈높이 맞추겠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 일단은 현재 아무 등급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고엽제 후유증들은 좀 그래도 나왔습니다. 근데 후유증은 장애 등급을 받는데 경도, 중도, 고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도도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태반이 많다 이거죠. 이런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정말 심사를 다시 해서 정말 국민들 눈높이에 다시 한다는 게 뭔 얘기입니까? 그분들이 형편과 처지도 생각하지만 또 그분들이 참전했던 유공자의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등급을 하나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이거 가슴 아픈 일이고 그분들에게 큰 충격이 아마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법무부 장관이 이 취임사 전문에 이걸 넣었던 것은 아마 나름대로의 각오가 서 있던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재해부상 군경과 재해부상 군경 7급과 국가유공자와 형평성 유지를 하겠다 이거예요. 자, 이것도 정말 잘 찍은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재해부상 군경과 국가유공자 차이가 형평에 맞지 않고 차등을 뒀습니다. 차등을 뒀다는 것은 좀 국가유공자와 재해부상 군경이 공상 요건을 받을 때 애매모호하게 받은 사람이 부직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받을만 한데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격을 받을만 한데 재해부상 군경으로 밖에 받지 못한 사람들, 그분들과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예우는 차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마음은 항상 이만한 응어리가 가슴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또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가정 형편과 처지가 너무나 힘들어. 그러니까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죠. 왜? 국가에서 불러가지 않았으면 자기 남편이, 자기 아버지가 건강한 상태로 사회생활을 하면은 그래도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가족은 부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거기에 참전해서 몸을 상해서 와서 다른 사람과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몸이 아픈데 어떻게 경쟁이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나는 이걸 준비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제 행정심판 같은 것을 제가 위임 받아서 처리할 때 막 제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국가보훈처에서 그 심사위원들이나 담당들이 정말 그 월남 참전 용사들의 그 애환을 조금이라도 압니까? 전혀 몰라요. 책상에 앉아서 그 내용만 갖고 마치 자기들이
겪은 것처럼 또 자기가 주인이고 여기 유공자 신청자들은 하수인처럼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느낌을 받도록 그렇게 신청을 해보면 답변서가 와요. 그 답변서를 볼 때마다 정말 울분이 터집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뭘 알아서, 응? 너희들이 뭘 알아서 거기에서 실제로 다녀온 사람처럼 얘기를 합니다. 나 그럴 때마다 나는 이번에도 그 행정심판위원회 그 답변서를 쓰면서 그 부분을 내가 강조를 좀 했어요. 너희들이 뭘 아느냐? 그 애완을 알고 있느냐? 뭘 알길래 그게 공상이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제가 강하게 좀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그 초대 보훈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취임사 전문에서 더군다나 좀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세 가지만 지금 선택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박수를 받을 만한 취임사였다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께 지금 깊은 소식이라 생각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취임사를 전문에 방송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뒤늦게나마 이렇게 골자만 여러분께 여러분 가슴에 닿는 이런 골자만 취사 선택에서 간단하게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고령자, 생계 곤란, 참전 배우자, 생계 지원금을 신설하겠대요. 없었던 걸 지금 신설한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자, 여기는 취임사에서 말씀한 거예요. 다음에 국가유공자 등록 심사 제도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 그러니까 너무나 어떤 규칙이나 어떤 그 제도상 거기다 너무 얽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가능한 한 여러분들의 애환을 이해를 하고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인정을 하는 그런 쪽으로 맞추겠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다음에 재부상 공경과 국가유공자의 형평성 유지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공상 요건을 신청해서 인정할 때 재부상과 국가유공자와의 그 차이는 정말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뭐 좀 애매모호한 그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해요.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과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고 또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거나 뭐 작업을 하거나 뭐 이런 거는 또 재해 부상 공경이다. 이렇게 아주 누가 봐도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애매모호한 기준을 놓고 어떤 분들은 국가유공자, 어떤 분들은 재해 부상 공경 이렇게 갈라놓고 대우는 또 차등을 둬요. 그러니까 재해 부상 공경들은 얼마나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고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것도 아마 보훈부 장관이 파악을 하고 아마 이 전문에 넣어서 꼭 실천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자, 어떻든 여러분들 이번에 과연 보훈처장이 보훈부 장관으로 되면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돌아올까라고 335 아니면 그 참전 유공자들 사무소나 이런 데서 많은 말들이 서로가 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기서 바라는 눈높이는 맞지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라도 배려를 해준다는 것은 참 불행 중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기대를 해도 괜찮다라고 감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출발하신 분이 뭐 하루 아침에 획기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차차 조금씩 이렇게 국민들의 아니면 국가의 어떤 그 너무나 부담을 크게 주는 느끼는 부담을 받는 그런 방식으로 이것을 고쳐 나가는 게 아니라
별로 표가 안 나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 국가유공자들에게는 혜택이 더 주어지는 그런 슬기로운 지혜를 짜서 이렇게 꼭 해주시리라 믿고 정말 이 취임사 전문을 보면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다짐했습니다. 이게 꼭 실천이 되기를. 만약에 실천이 되지 않는다면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앞장서서 항의도 하고 또 일단은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꼭 그분들에게 늘 직접적으로 압박을 하는 그런 앞으로 제가 가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저희 방송에 이렇게 같이 동참하셔서 항상 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도 여러분께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여러분께 좋은 소식이 될 때마다 바로바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